안녕하세요. 건강주치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내가 혹시 그런가 하고 불안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노인 냄새의 과학적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단 3분만 투자하여 몸의 특정 부위 몇 군데만 제대로 씻어도 이 냄새의 90% 이상을 없앨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35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냄새 문제로 인해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고립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으며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10분 건강수다에서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안경숙 어르신입니다. 안경숙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 선생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을 남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저에게 요즘 들어 작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은퇴 전에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는데 요즘은 손주들이 예전처럼 제게 딱 붙어 있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저에게서 노인 냄새라는 게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경숙 어르신께서 느끼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안경숙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10분 건강수다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경숙 어르신께서도 혹시 냄새가 신경 쓰여서 향수를 뿌리거나 방향제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냄새가 나면 향수나 방향제로 가리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향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냄새 위에 또 다른 냄새를 더 씌우는 격이라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손주들이 오기 전에는 은은한 향수를 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방에도 방향제를 놓아두고요. 뭔가 깨끗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요. 그런데도 여전히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창문부터 여는 것 같아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경숙 어르신의 경험처럼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덜 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향수로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냄새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향수 냄새와 노인 냄새가 섞여서 더 복잡하고 불쾌한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냄새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죠. 이제부터 그 과학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경숙 어르신, 혹시 나이가 들면서 땀이나 피부 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는 땀이 덜 나는 것 같긴 해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렸는데 요즘은 땀이 잘 안 나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피부도 좀 더 건조해진 것 같고요. 입도 자주 마르고요. 네, 안경숙 어르신께서 정확히 느끼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들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별로 안 나는데
냄새가 난리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땀을 통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땀이 줄어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었군요. 우리 몸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이 노네날 때문에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이 물질이 핵심입니다. 노네날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게 냄새의 원인이었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안경숙 어르신께서 아침에 입이 자주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 연관이 있었군요. 이 세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매일 씻고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경숙 어르신, 이제부터는 노인 냄새를 줄이는 아주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가족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요? 선생님,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냄새가 줄어들 수 있다니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하루에 6컵이나 마셔야 하나요? 첫째,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 6컵은 꼭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그리고 자기 전에 한 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커피나 차는 물 대신 안 됩니다.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 커피 한 잔 마셨다면 물은 한 잔 더 마셔주세요. 둘째,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는 너무 늙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20분만 햇볕 아래 걸어도 큰 효과가 있어요.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또 가볍게 걸으면 적당히 땀이 나면서 몸속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요. 특히 강한 햇볕보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이 좋습니다. 굳이 땀을 뻘뻘 흘릴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책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냄새에도 도움이 된다니 꾸준히 해봐야겠네요. 셋째,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매일 샤워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샤워는 정말 중요합니다. 샤워를 통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탕 목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구멍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저는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샤워하는 걸 좋아했는데
미지근한 물이 더 좋았군요. 목욕도 해봐야겠어요. 안경숙 어르신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노인 냄새의 90%가 바로 이 세 부위에서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어요. 90%나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있었다니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그리고 특히 뒷목이나 귀 뒤. 우리 몸에는 살이 접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습니다. 특히 뒷목이나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샤워할 때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이런 접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 제가 귀 뒤나 뒷목은 잘 신경 못 썼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꼼꼼히 씻어야겠네요.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두피 같은 곳은 털이 많아서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또한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위는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서 거품을 내어 씻어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었군요. 머리 감을 때 대충 감았는데 이제는 두피 마사지 하듯이 꼼꼼히 씻어야겠어요.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이런 곳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주변으로 퍼져 옷에도 배게 됩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면 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인데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쉬나 수건을 사용하면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등에서 나는 땀은 옷에 배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씻어주세요. 주의하세요. 이 세 부위를 씻을 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서 보습을 해주세요. 발 냄새도 중요하군요. 제가 발가락 사이는 잘 안 씻었는데 이제부터는 꼭 신경 써야겠어요. 안경숙 어르신 씻는 것 말고도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노인 냄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도 냄새랑 관련이 있나요? 저는 평생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항산화 식품이 뭔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서 노화를 막고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몸 냄새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매일 한두 쪽씩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이 냄새를 줄여준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마늘을 좋아하니 매일 챙겨 먹어야겠어요. 네, 안경숙 어르신 정확합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노인 냄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오이, 수박, 배,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적인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과일과 채소를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믹서기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잔의 채소 과일 주스는 노인 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수분 섭취가 중요하군요. 저는 물 마시는 게 힘들었는데 과일이나 채소로 보충할 수 있겠네요. 셋째,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혀도 닦아주세요. 혀에는 세균이 가득 쌓여 있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칫솔 말고도 혀 클리너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혀 클리너로 하루에 한 번씩 혀를 닦아주면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아요. 식후에 10분 정도 껌을 씹으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혀 클리너는 생각도 못 해봤네요. 입냄새도 신경 쓰였는데 꼭 해봐야겠어요.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차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하루에 한두 잔으로 줄이시고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많이 마셔주세요. 술은 가능한 한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끔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씩 하는데 그것도 냄새에 영향을 주는군요.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의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미잡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하루 종일 장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변비도 냄새랑 관련이 있다니 놀랍네요. 저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식단부터 바꿔봐야겠어요. 안경숙 어르신 이재옥과 침구류 같은 생활 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침구류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아, 옷이나 이불도 중요하군요. 첫째,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옷에는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더 자주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면으로 된 속옷이 좋아요.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옷을 세탁할 때는 가능한 한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옷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많은 양의 땀과 피지 각질이 쌓여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특히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에는 머리에서 나온 기름과 각질이 많이 묻기 때문이에요. 어르신, 오늘 정말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 냄새라는 것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주요 원인, 즉 땀의 변화, 노네날이라는 피지 성분의 증가, 그리고 구강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미지근한 물 충분히 마시기,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땀이 많이 나는 3군데, 부위인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그리고 땀샘이 많은 부위를 꼼꼼히 씻는 방법, 그리고 식습관 개선을 통해 항산화 식품과 수분이 많은 과일, 채소를 섭취하고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며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것, 마지막으로 옷과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노인 냄새는 더 이상 어르신의 고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경숙 내 김영준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고민이었는데 과학적인 원인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쉬운 해결 방법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서 손주들이 저를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르신께서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제공한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조언이며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상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노인 냄새 때문에 고민하셨거나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10분 건강수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힘내세요. 다음 10분 건강수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